삼투 현상이라고 해서요. 용액의 총괄성 중에 가장 마지막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어떤 총괄성은 이제 용매와 용액의 차이거든요. 그럼 왜 나타나느냐? 용질이 방해해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증기압력 설명할 때는 표면에 있는 용매만 날아갈 수 있는데 용질이 표면을 차지해 버리니까 날아갈 수 있는 용매의 양이 적어져서 증기가 적게 생기고 증기압력이 적게 생긴다. 이건 이해가 가는데 뭐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는 점 내림 할 때는 사실 용질의 방해가 그렇게 떠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삼투압은 또 용질의 방해가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삼투압 얘기하기 전에 요거 한번 다시 얘기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다 용질의 방해 때문에 생기는 거야. 용질이 누구를 방해하냐면 용매를 방해합니다. 증발하는 것도 방해하고 그다음 이동하는 것도 방해를 해요. 그럼 삼투 현상은 우리 몸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삼투 현상이 일어나려면 이 반투막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투막은 알고 있어. 완전히 통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혀 있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 되게 작은 구멍만 뚫려 있거든요. 이렇게 세포막, 셀로판, 달걀, 속껍질 이런 애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구멍이 있는데요. 작은 애들은 통과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큰 애들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애들은 용매는 좀 작아요. 근데 용질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럼 이 반투막은 용매는 통과를 할 수 있고 용질은 통과를 못한다라는 거. 이렇게 입자를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우리는 반투막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배터리가 없다네요. 용액 A와 제가 순수한 용매 B를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딱 담았어. 그러면 순수한 용매는 이렇게 반투막을 열심히 통과하겠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용에게는 뭐가 들어있냐면 엄청나게 큰 용질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 용질은 통과를 한다, 못한다? 용질은 통과를 못한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근데 용질은 통과 못하지만 용에게도 용매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얘는 가긴 하는데 잘 못 가. 왜? 이 용에게는 문제점이 뭐냐면 용질이 용질이 용매 이동을 방해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내가 그냥 나는 지나가고 싶은데 내 앞에 등치 큰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나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가만히 냅두면 이동은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순수한 용매는 방해받는 게 없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이동하고. 근데 용액 속에 있는 용매들은 내가 가고 싶지만 가긴 하지만 용질에 의해서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동량이 적거든요. 그래서 용매의 이동량이 반토막 통과량이 당연히 용액 A보다 용매 B가 많을 거고 용액 A에서 가는 것보다 용매 B에서 오는 게 많으니까 자연적으로 용매는 순수한 용매 B에서 용액 A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투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삼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 가시나요, 혹시? 삼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제가 순수한 용액과 용매를 비교했는데, 잠시만 밑으로 내려오세요. 용액과 용액을 비교해 볼게요.
고농도 용액 A. 그 다음에 이번엔 저농도 용액 B가 있습니다. 고농도, 저농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덩치 큰 용질이 항상 총괄성은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지금 고농도기 때문에 용질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저농도기 때문에 용질이 좀 적게 있어. 그럼 누가 이동을 하냐면 용매가 이동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고농도에는 이동하고 싶지만 좀 방해를 많이 받을 거고, 저농도액은 이동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방해를 적게 받겠죠. 그쵸? 여기서 정리. 반투막 통과량은 용액 A랑 용액 B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많을까? 용액 B가 더 많죠. 왜? A는 방해가 많으니까. 그럼 정리. 용매는 결론적으로 왼쪽에서 가는 건 적고 오른쪽에서 가는 건 많아. 용매는 용액 B에서 용액 A로 이동한다라는 거. 용액 A로 이동한다. 아까 보시면 순수한 용매와 용액을 만나게 했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어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용매는 저농도, 그리고 용액 A는 상대적으로 고농도가 되죠. 사실 얘는 용도가 빵이긴 한데 그래도 저농도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두 번째 고농도 용액과 저농도 용액이 있어. 만나게 했더니 반토막 통과량이요. 저농도가 더 많아. 그러면 당연히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용액 B 저농도에서 용액 A 고농도로 누가 이동하냐면 용매가 이동한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삼투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가 서로 다른 용액이 있을 때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누가 용매 입자가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이동한다. 이런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농도가 낮은 저농도 용액에서 그리고 높은 고농도 용액으로 이동한다. 저농도 용액일 수도 있고 아예 순수한 용매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그림 보시면 지금 반투막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원래는 수면의 높이를 딱 맞췄었잖아요. 근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가 높아진다라는 거. 이런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삼투 현상 관찰학인데 그냥 생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내가 순수한 증류수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알죠? 증류수에다가 세포를 담궜어. 그러면 증류수는 저농도고 세포는 고농도죠.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야 될까? 이렇게 막 물이 들어가요. 세포 안으로. 그래서 세포가 뚱뚱해져 갖고 막 터지는 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이번엔 소금물에다가 세포를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누가 고농도일까? 소금물이 고농도, 세포가 저농도가 되죠? 그럼 반대로 물이 세포에서 빠져나가거든. 세포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세포가 쭈글쭈글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삼투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투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집에서 실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수돗물에 계란을 한번 담가봐요. 그럼 수돗물에 계란을 담가 놓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계란이 터질까 아니면 아무 변화 없을까? 계란 터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건 삼투 현상에 대한 거고요. 그냥 페이지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면 순수한 용매와 용액을 붙여놓으면 물이 이동을 해야 돼.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용매가 이동을 하고
용매가 이동을 해서 원래는 이렇게 높이차가 생기는 게 정상이거든요. 용매와 용액이 있을 때 높이차가 생기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높이차를 막고 싶어. 삼투 현상을 막고 싶어. 그럼 제가 여기를 꾹 눌러주면 되거든요. 꾹 눌러주면 돼. 꾹 눌러주면 다시 수면을 원래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삼투 현상을 막기 위해서 가하는 압력. 내가 수면 변화를 막고 싶어. 그래서 꾹 눌러주거든요.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삼투압이라고 부릅니다. 삼투압. 삼투압이라고 부른다라는 것. 삼투 현상을 막기 위해 필요한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파이라고 불러요. 파이. 그럼 한 번만 예시를 더 들어볼게요. 지금 원래 높이는 같았어. 여기는 순수한 물이고 여기는 용액이에요. 용액. 근데 제가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럼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요? 당연히 물에서 용액으로 이제 이동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용액을 1몰 농도 용액자리를 섞었을 때랑 2몰 농도 용액자리를 섞었을 때 그럼 당연히 어디로 물이 더 많이 이동했을까? 1몰 농도랑 붙여놨을 때랑 2몰 농도랑 붙여놨을 때 당연히 1몰 농도로 붙여놨을 때 이동을 많이 하겠죠. 그쵸? 그러면 이게 항상 칠판에서 그리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못 그리네요. 여기가 순수한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용액 1몰 농도 그 다음에 여기도 물, 용액 1몰 농도 충분한 시간이 나면은 이렇게 물기둥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물이 이동하니까 그럼 이때 높이를 h 그리고 이때 생기는 물 높이를 h-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물기둥은 어디가 더 높아야 돼요? 여기 2몰 농도구나. 죄송합니다. 용액 2몰 농도. 2몰 농도랑 붙여놨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이동하지. 이동량이 여기가 더 많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얘가 이쪽으로 가는 이동량은 그래 정해져 있어. 근데 얘도 이렇게 반대로 오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얘는 용질이 방해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1몰 농도가 방해받는 거랑 2몰 농도가 방해받는 거랑 훨씬 다르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삼투압은 저희가 이제 삼투압을 높이차를 없애는데 필요한 압력이라고도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높이차를 없애기 위해서 눌러줘야 되는 삼투압이랑 그 다음에 여기서 높이차를 없애기 위해서 눌러줘야 되는 삼투압이랑 당연히 크기가 다르겠죠. 누가 더 클까요? 용액 2몰 농도짜리랑 붙여놨을 때가 더 크고요. 정확히 몇 배 더 크냐면 2배 더 큽니다. 그래서 반토프라는 아저씨가 이런 공식을 만들었어요. 파이는 CRT. 여기서 내가 눌러줘야 되는 삼투압은 용매나 용질에 관계없이 몰농도와 절대온도에 비례한다. 아까는 몰랄농도 썼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요.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R값 0.08을 여기서 많이 봤죠? 이거 이상기체 상수예요. 갑자기 용액 얘기하는데 왜 이상기체 상수가 나오지? 이거는 한번 네이버에다가 반토프 법칙 검색하면은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나오거든요. 반토프가 반토프 법칙을 유도하는 배경이 나오는데 그때 이상기체 방정식을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왜 이상기체 방정식을 사용했는지, 반토프는 무슨 생각으로 사용했는지 한번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삼투압까지 배우고 나면 우리가 거의 다 배웠고요. 우리가 정수기에서 역삼투라는 거를 활용을 하거든요. 그럼 역삼투의 원리나 어떤 역삼투의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역삼투의 원리나 역삼투의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 항상 이건 전제 조건을 줄 거예요. 이런 묽은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전 내림, 삼투압은 용질의 종류에는 관계없이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입자수로 결정된다라는 거. 이러한 성질을 총괄성이라고 부른다. 그럼 마지막으로 삼투압 계산만 한번 해볼게요. 혈액의 삼투압은 하이는 CRT고 여기서 0.3몰 농도 per 리터 C값 나왔고 여기 R값 나왔고 T값 나왔는데 얘를 절대 온도로 변환을 해야죠. 273 더하기 37은 310이죠. 그러면 계산하면 0.3 곱하기 0.082 절대 계산하지 않습니다. 310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절대 온도라는 거. 절대 온도라는 것만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럼 반투막으로 혈액 속 노폐물을 거르는 인공심장기. 이거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세요. 이게 역삼투와 관련된 거거든요. 역삼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노트 있으시면은 노트 한번 막 꺼내보세요. 이게 여러 가지 공식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뭘 배웠냐면 용액의 총괄성에 대해서 배웠고 용액의 총괄성은 첫 번째 비전해질 그리고 비휘발성이라는 거 비휘발성 용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이건 왜 일어나느냐 용질의 방해 때문에 일어난다. 방해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 그 얘기는 용질의 양이 많아질수록 어떤 방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해가 증가한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거 비전해질 용질.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증기압력 내림입니다. 이거는 총괄성이 항상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이 총괄성은 순수한 용매와 용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증기압력이 내려갔대. 용매에 비해서 용액이 내려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증기압력 내림은 이 용매, 표면에 있는 애들만 증발할 수 있는데 갑자기 용액으로 가면 표면에 용매만 있는 게 아니라 비휘발성, 비전해질, 날아가지 못하는 애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 날아갈 수 있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증기압력이 내려간다. 증발을 잘 못해서 증기압력이 내려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공식이 하나 나오죠. 라울의 법칙. 라울의 법칙이 나옵니다. 라울의 법칙. 어떤 용액의 증기압력은 용매의 몰 분율에다가 용매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을 곱한 것과 같다. 이게 맨날 헷갈려요, 애들이. 선생님, 뭐 용매의 몰 분율이어야 되는지 용질의 몰 분율이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순수한 용액이 만약에 용매만 들어있어. 그럼 용매의 몰 분율이 1이 되니까 왼쪽, 오른쪽 공식 같아진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 P는 차이값. 차이값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이번엔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하면 된다. 용질이 많이 녹아있으면 많이 녹아있을수록 차이값이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얘는 그림도 한번 그리실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안 보고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얘는 온도, 그리고 좀 크게 그릴게요. 온도, 그리고 여기를 압력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순수한 용매의 증기 압력이면 똑같은 온도에서 용액은 증기 압력이 떨어지잖아요. 얼마큼 떨어지냐면 떨어진 값을 델타 P라고 할게요. 요만큼 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증기 압력이 더 낮은 곡선이 형성이 됩니다. 용액의 증기 압력 곡선. 이렇게 두 개는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제 두 번째로 얘기했던 거. 두 번째.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끓는 점이 오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는 점은 어떻게 된다? 어는 점 내림이 일어난다. 이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은 요거 위에 있는 곡선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거든요. 지금 외부 압력이 요 정도야. 그 외부 압력과 내 증기 압력이 같아지는 온도가 뭐가 된다? 끓는 점이 된다라는 거. 끓는 점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요거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공식만 적어드릴게요. 끓는 점 오름 델타 TB는 KB 곱하기 몰랄 농도. 델타 TF는 KF 곱하기 몰랄 농도. 여기서 KB는 몰랄 오름 상수 외울 건 아니고요. 항상 알려드립니다. KF는 몰랄 내림 상수. 몰랄 내림 상수고 여기서 얘는 몰랄 농도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배운 게 뭐예요? 세 번째로 배운 게 삼투압이고요. 이 삼투압은 파이는 CRT. 여기서 C는 몰농도, R은 기체상수, 그 다음에 T는 절대온도. 절대온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요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 놓으셔야지만 요거 가지고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 거거든요. 다 정리를 해 놓으셔야지만 좀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이거 꼭 정리해서 그냥 노트 하나에 정리해놔서 책에 끼워 놓으시면 좋겠습니다.